부자 시리즈 23탄 사주팔자 명리학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운명, 주역,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사주팔자 명리학 관련돼 갖고 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명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는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갖고 점이라든지 이런 거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게 점 봐가지고 우리가 부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제 통계학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통계학을 하면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점쟁이들은 점집 있잖아요. 무당이라든지 역학 하시는 분들, 주역, 다 포함해가지고 왜 점 쳐가지고 로또 복권 이런 거 못 맞출까? 이런 게 조금 의문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그다음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 그다음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자유의지, 프리 윌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는 경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다. 그럼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 신이 준 거다. 그러면 운명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고민들.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왜 생겼을까? 그죠?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갈등 현상만 보면은 저 갈등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에 따라 가지고 명리학 사주가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음이 먼저인지 양이 먼저인지,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어떻게 가지고 변화가 시작이 됐는지, 시작은 누가 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요. 음양 오행에 관련돼 가지고 세상을 이루는 원리, 원칙, 변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양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양 쪽에서의 철학도 보면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바람, 물, 흙, 물, 그 다음에 수학의 숫자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굴러간다는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그 시초와 원인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증명되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윤회. 그래서 윤회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이라든지 즐거움 이런 거 다 윤회가 되고, 지금의 억울한 게 전에 잘못했던 기억도 못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유하게 살면은 전생에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나라를 구했길래 이렇게 잘 사는 건지, 다음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역 관련되고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 주역에 관련된 책도 공자님이 가죽끈이 3번인가 끊어질 정도로 탐독을 하셨다는데, 옛날에는 책을 끄터리를 이제 가죽으로 잘 엮어갖고 꾹꾹 눌러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손으로 잡고 보니까 가죽이 손에서 닳아질 정도로 3번 가죽끈을 교체할 정도로 심취해갖고 많이 봤다 얘기하는데, 주역책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해석 같은 것들 하니까,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 통달을 하게 되면은 세상 변화의 원리와 원칙,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변화의 원리 원칙만 깨달으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역 공부해갖고 큰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주변에 접하기가 좀 힘들고, 사주라든지 팔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집 가면 물어보는 99%가 나의 건강운, 그다음 돈을 얼마나 버는 재물운, 애정운,
그죠? 그다음에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식운, 결혼에 관련된 애정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99%가 해당이 되니까 점집에 찾아가면 무당이나 우리 보면 그 나이대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과 싸웠든지, 그다음에 뭐 30대 40대 중반쯤 되면은 자식 문제라든지 쓱 던져본 다음에 유도 질문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함을 해고자, 아니면은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점집이나 이런 걸 많이 가는데,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고 뭐 출생의 이유, 좀 고차원적 질문으로 점쟁이한테 이런 질문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왜 태어났고 하늘의 사명은 뭘 갖고 태어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면은 참 좋은데, 점쟁이들이 굿이나 해라, 아니면 복비나 많이 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신빙성이 확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과연 과학적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학적으로 이런 사주팔자를 좀 더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흉악범들의 사주팔자를 전부 다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기범들, 이런 사람들 한 1000명의 사주를 딱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절도범, 그죠? 폭행범, 유형별로 이렇게 범죄 유형별로 나누고 사주를 다 해갖고 통계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다 해보면 이런 폭행범이라든지 흉악범들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예측이 딱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몇천 명 샘플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사주라든지 명리학을 검증해 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좀 검증하는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너무 잘 맞추면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다 부자 되지, 왜 로또 복권도 못 맞추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사이비 점집이라든지 사이비 무당이라든지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걸 많이 접근하는데, 일단은 사람은 나쁜 말, 나쁜 소리를 들으면 굿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바꿔볼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이런 나쁜 말을 아예 안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것도 돈 내고 복비 내고 나쁜 말 들으면 진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고미숙 작가님이시라고, 이분이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구와 배움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공부해야 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제가 앞탄에서 그 테레사 수녀님이 인생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이제 문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참 외롭죠.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스포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걸 좀 받아들여야죠. 인생은 외로운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제 사주팔자에 너는 외로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노력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강헌이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조회해 보시면 강헌의 명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326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 사주팔자의 천간 10글자와 지시 12글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주에 모든 원국의 경우의 숫자,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51만 8,400가지로 보고 있어요. 우리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 80억 명이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51만 명으로 나누면은 몇백 명은 다 같은 사주팔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다 80억 명 다 사주팔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해갖고 본 그 51만 8,000가지를 뽑아내는 12가지 천간지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경우의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보니까, 천간지지 60갑자의 조합과 더불어 뭐 충합, 십신,
12운성, 신살, 신강, 신약, 건강, 용신, 행운, 용신, 뭐 대운, 세운 가지수를 다 집어 넣어갖고 곱하기 해갖고 경우의 숫자를 해보니까 여기 숫자가 나요. 60 곱하기 60, 60, 66. 요게 그러니까 연월시의 조합이라든지 천간합 5가지, 지지합 5가지, 충관련 6가지, 삼합 3가지, 여기 뭐 쟁충, 쟁충합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사명 곱하기 2, 그다음에 십신 10가지, 12운성 뭐 해갖고 신살 500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귀인의 종류 뭐 100가지 해갖고 계산을 쫙 해봤더니 경우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6경 9,984조의 경우의 숫자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숫자죠. 여기에다가 뭐 신강 관련돼갖고 신약, 뭐 신강, 용신, 고립, 과다, 뭐 십신, 대우, 뭐 경우의 숫자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것들을 빼고 계산을 했는데 포함하는 경우에도 6,300경이라는 경우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바둑의 경우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 점쟁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강원이라는 분은 3만 명 이상의 임상 뭐 사주팔자를 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300경 이상의 경우의 숫자가 있는데 지구 태초의 인류부터 해갖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것까지 막 계산을 막 해봐도 이거 6,300경의 사람의 숫자를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뭐 인류가 뭐 100억 년 이상 존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거의 경우의 숫자를 봤을 때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선량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같이 나도 행복해야 되고 뭐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글로벌 케이스 100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통 이동 통신 수단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1500년대에서 1840년대에는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제 논스톱으로 마차를 타고 갔을 때 900일이 걸렸어요. 그러다 증기기관차가 나오니까 1850년대에서 1930년대에 파리를 가려면은 증기기관차 타고 6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파리까지 프로펠러 비행기가 1950년대 나왔는데 이때는 30시간 걸렸다고 하네요. 1960년대 이후에 제트 여객기가 나왔는데 파리까지 12시간이면 갈 수가 있다. 제가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몇백 년 만에 이렇게 교통통신 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5G라고 해가지고 통신수단 하면은 뭐 서울에서 파리까지 인터넷이라든지 원격 조정하면은 그 지연율이 0.00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전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윤회라든지 인과응보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서울에서 지금 부산 가는데도 KTX로 2시간 30분이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걸어가려면 몇 달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렇게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도 빨라진다. 근데 못된 짓을 하면은 그 다음 후생에 뭐 받는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당대에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못된 인간들 저거 맨날 사기치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왜 벌을 금방 안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거 모든 거 내주면서 선량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행을 닥치는 거 보면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악질적인 행동을 해도 바로바로 벌을 안 받는 이유가 이 못된 죄도 그 열매가 익듯이 악과가 이제 쓱 익었을 때 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선한 일도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바로 착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열매가 익었을 때 그때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주팔자에 관련돼 가지고 자유우지 이런 것들 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갖고 설명한 유튜브 12분인가 15분 안에 이 어려운 자유의지를 문헌이라든지 이론적인 거 갖다가 설명한 유튜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내 스스로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결정된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도 보고 하는 거죠. 앞에 22탄에서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사이비 종교인들이라든지 사이비 뭐 점집이라든지 무당 뭐 역술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든든하게 갖고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이비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